네, 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한 인사이트들을 가져가는 인터뷰 시간이 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가치관에 관한 이 키워드가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누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사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아주 커다란 범위, 그러니까 그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따르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돈은 어 일단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성장을 하고 싶으면 돈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명확해지는구나. 내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명확하지가 않을 때는 '돈부터 벌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PCM 만나기 전에는 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고 나답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대표님께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그 80%를 차지하는 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이 경제가 받쳐주지가 않으면 어 사람들은 다 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돈이 뭐 대수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 문제가 80%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또 해결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가치관들이 또 따라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을 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팔아야 하거든요.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파는 나를 상대방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제품을 샀을 때 어떤 혜택, 어떤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재 가치를 올리라고 했던 그 얘기도 이게 다 이제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요만큼이면 됐다. 나는 이만큼 뭐 32평 집에서 살면 된다. 뭐 나는 지인들하고의 만남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 이게 그 창의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뭐 100억을 벌겠다, 얼마를 벌겠다라고 말을 내뱉었을 때와 그냥 나는 뭐 연봉 뭐 5천이면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고의 그 창의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내가 만약 100억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을 높이기, 그 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꾸준히 뭔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찾을 때 그 공간을 그 공간의 그런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의력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하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을 때 그 B 지점이 기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우리가 B 지점을 동네 마트나 동네 상가로 정했을 때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B 지점을 저기 서울이라던가 부산이라던가 내지는 해외로 정했을 때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로 나갈 때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냥 옷도 간단하게 걸치고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 그냥 가는 도로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로 간다라고 하고 해외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이 높은 거라고 가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외로 간다고 했을 때는 벌써 트렁크를 그 여행용 가방을 사야 되고, 거기에 내가 가서 입을 만한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 비행기 항공편도 봐야 되고, 뭐 굉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노선도 어느 나라를 거쳐서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묵고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크기가 또 달라지고, 내가 활동하는 그 범위도 공간도 달라지고, 뭐 이게 모든 것들이 좀 그 안에서 또 창의력도 나오면서 이 굉장히 그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하나를 썼을 뿐인데 이 다양한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다다다다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음,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어, 서스럼 없이 그냥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책들을 읽었으며 어떤 사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정리를 표현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이 평안이었어요. 평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평안을 원하잖아요. 자유를 원하고, 나는 마음에 불안함도 없고 항상 그 평온한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연속인 이런 어떤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한 심리, 공포 심리, 뭐 심지어는 쪼잔한 심리, 뭐 교만한 거, 질투심, 뭐 이 등등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휘어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에 휘어잡히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마음속의 심리들을 다루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또 기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평온하려면 일단은 내가 경험을 많이 해야지만 그 경험 속에서 그때 그 심리들이 한 개, 두 개씩 쌓이면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느낀 건 편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 회피하고 오늘 그냥 나는 TV나 보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쉴 거야 할 때 그런 편안하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평안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것은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 속에서의 평온,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결국에는,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고, 어떤 물건을 팔러 나가고,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용직도 나가고, 체력적인 그런 어떤, 노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의 평온이 사실은 진짜 평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온의 그 배경이 그냥 편안한 이런 온도가 적당하고 음, 방바닥이 따뜻한 그런 어떤 편안함이 아니고 이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야로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음, 뚫고 지나가면서도 그 속에서의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안함으로 가져갈 수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반나절을 이제 그 쿠팡을 나갔었는데 오늘 그 쿠팡 일이 처음에는 좀 할만하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 공정 배정이 이제 좀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굉장히 빡센 그런 공정에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숨도 가빠지고 땀도 나고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뭔가 그 끝없는 그런 어떤 뭔가를 해 나가야 하는 끝없는 연속적인 그런 굴레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해라는. 근데도 이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일을 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으면은 절대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어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체력의 한계를 한번 시험을 해 보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 감정이 쪼끔 이제 한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평 불만 없이 이제 끝내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끝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전쟁터 같았던 그 배경 속에서 제가 잠시나마, 잠시나마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음 굉장히 많은 저에게 하는 말 같은 그런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음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 '저게 어떻게 저게 저렇게 매칭이 될까? 저 말이 어떻게 저 말하고 기수 그 평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기술하고 매칭이 될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창의력과 매칭이 될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원인, 그 근원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보고 이 PCM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한 개 둔 개 얻어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이 교육에 투자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그때 참 결단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또 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